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이오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같이 한번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실전 투자 경력이 약 한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30년 주식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가장 어려운 섹터가 바이오 섹터가 아닌가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대중들의 어떤 상상력이 많이 동원이 되는 것 같아요. 오를 때는 뭐 사실 달콤하지만 빠질 때는 정신이 없죠.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소제목으로 제가 이제 바이오 판세를 뒤집을 무서운 바이오 주도주 논리인데, 요거는 이제 맞습니다. 과장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뭐 HLB도 좋고 뭐도 좋고 하지만은 저는 이제 좀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대 수익을 높일 만한 그런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알겠죠. 여하튼 간에 제가 지금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HLB입니다. 지금 뭐 시장을 저희도 이제 매일 보죠. 매일 보고 각종 뭐 뉴스 정보도 확인하는데 HLB 단 한 종목이 시장에서 가장 이슈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한편으로는요, 살 만큼은 다 사지 않았나. 물론 저도 이제 지금 정서적으로 뭐 차트도 보고 내용도 보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오른다고 보는데 위험한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조세 그랜빌 얘기를 많이 인용하는데요. 조세 그랜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에는 승자의 법칙과 패자의 법칙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데 대중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꾸 패자의 법칙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 보이는 것, 확인된 것에다만 이제 투자를 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그러면 승자의 법칙이 어디 있느냐? 승자의 법칙은 대중들이 쉽게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대중들이 쉽게 살 수 없는 주식.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투기적이고 특히 바이오를 선호하는 분이라면 HLB를 상당 부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오르려면 그 한 단계 위에서도 사주려는 새로운 어떤 그 신선한 세력들이 등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 현 가격대에서 HLB 현 가격대에서 사고 싶은 세력, 사고 싶은 투자자는 다 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매수가 상당 부분 호화를 이뤘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HLB가 삼상에 성공을 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이슈거리로 추가적으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 이후에 그 조정, 고점 이후에 그 조정은 참담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중들 물량이 너무나도 이제 많이 엉켰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장 확실한 바이오 주도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목을 아는 거하고요, 수익을 내는 거하고는 180도, 360도 완전히 틀립니다. 주식을 잘 맞추는 거하고 돈을 버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결정적인 종목이 왔을 때 거기서 우리가 크게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결정적인 종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수하지 않거나 혹은 조금만 샀다, 많이 샀다 하더라도 홀랑 팔아버렸다. 그래서는 수익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결정적인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죠. 이것이 바이오 주도주다.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일단 그 바이오 주도주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9월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저는 사실 HLB는 지금 과열이고 메지온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바이오 주도주라고 부른 거죠. 그 논리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메지온은 지금 과열이 아닙니다. HLB는 과열이지만 메지온 같은 경우는 과열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지온과 HLB 바로 다음이 알테오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제 바닥에서 첫 번째 올라간 것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 그제 한올 바이오파마의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게 한올 바이오파마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막강한 어떤 주도주 어떤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죠. 기타 이제 제가 바이오 톡스텍이라든가 혹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턴 어라운드가 되는 펩트론이라든가 이제 ABA 바이오죠.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바이오 주도주를 공략할 때 세 가지 원칙을 나름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는 과거에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전에 어떤 거 제약하고 틀리죠. 그 제약은 철저하게 이제 국내 시장을 목표로 이제 탄생된 제약회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제약주를 이제 내수주라고 그랬어요. 경기 방어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00년 전후에서 탄생된 그 바이오 업체들은 동네 조기 축구회가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죠. 글로벌을 겨냥해서 아이템을 잡고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지금 20년 가까이 지나니까 이제 가시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 역시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해당 바이오 종목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 벌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임을 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 그 투자라는 게 우리가 뭐 한 1, 2개월 할 거라면 절대적으로 운이 좌우하겠지만 짧게는 1, 2년, 길게는 뭐 수십 년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미 발을 내딛는 순간 이게 사실 거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워낙 자극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물론 바이오에서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런 종목이 나름대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적에 근거를 하면은 이제 금상첨화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제 내일 모레가, 내일 모레 글피가 되겠네요.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이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각 증권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서는 한개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더 끌 수가 없거든요.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현장감을 느끼고 싶은 분, 특히 이제 초보 투자가라든가 투자 경력이 좀 됐다 하더라도 주식을 좀 새롭게 제대로 좀 배우고 싶다는 분들은 좀 많이 용기를 내서 많이 참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3번 강연을 개최하는데 참여도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지금 오고들 있습니다. 젊은 분들, 특히 여성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강사는 이제 저하고 우리 양우석 센터장님이라고 굉장히 특히 바이오 쪽으로는 굉장히 박식하신 분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참가비가 있고 내용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건데 좀 깊이가 좀 틀리죠. 내용이 좀 세분화되어 있고 깊이가 틀리고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말씀드리죠.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자, 이거는 제가 9월 초에 만든 겁니다. 제 유튜브 방송 계속해서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이오 주도주 논리. 주도주는 국면을 돌파하고, 그러니까 약세 국면에서 강세 국면으로 최초로 이제 강세 국면으로 전환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주도주라고 부른 거죠. 보면 사실 세 가지로 만들어, 이때 당시 제가 일부러 편집을 안 했습니다. 제일 먼저 알테오젠이 사실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이따 우리 잠시 후에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알테오젠이 제일 먼저 국면을 돌파했습니다. 두 번째는 메지온이 돌파했어요. 알테오젠이 돌파했을 때는 후속주가 안 나왔어요. 좀 시장이 잠잠했어요. 그런데 메지온이 돌파하고 HLB까지 이틀 후에 HLB까지 국면을 돌파하다 보니까 그 매기가 바이오 전반으로 확산이 됐죠. 물론 인덱스 역할, 지표 역할을 하고 있던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혹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이미 8월 6일 날, 제가 8월 6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미 절대적 바닥을 확인하고 점차적으로 이제 저점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후속주 중에서 이제 뭐 알테오젠도 포함되는데 알테오젠과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를 말씀드렸고 바이오톡스텍은 우리가 수요를 예측하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실적을 예측하는 게 쉽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이오가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뭐 다양하게 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그 정도 선에서만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시 후에 제가 알테오젠도 말씀드리고 한올 바이오 파마, 바이오톡스텍도 말씀드릴 텐데 오늘 핵심은 이제 중심은 한올 바이오 파마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방송을 청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한올 바이오 파마 상승 논리를 보죠. 자본금이 260억, 액면가가 500원이고 시총이 약 한 1조 한 7천억 정도 되고요. 대웅제약이 대주주입니다. 국민연금이 8% 갖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죠. 국민연금은 사실 그 기본적 포트폴리오 제시할 때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실적에 근거해야지 또 가능한 겁니다. 기타 이제 개인 주주들이 있고요. 상승 논리를 보면 한올 바이오파마는 이게 바이오주가 아니더라도 실적으로만으로도 우리가 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PBR이라든가 이제 PBR이라든가 펄은 좀 높아요. 하지만 하여튼 사상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아니라도 어떤 그 상승 모멘텀이 되겠죠. 이유가 어떻든 간에 주가의 큰 배경은 실적입니다, 여러분들.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060억, 그리고 이제 매출이 이제 1060억, 영업이익이 148억인데 작년에 매출이 이제 918억이고 영업이익이 55억이에요. 55억에서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160억을 얘기하는 데도 있거든요. 하여튼 거의 뭐 한 3배수가 증가하죠. 대단한 거죠. 어닝 뭐 서프라이즈죠. 울트라 서프라이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중국 지역에 대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면역 세포라는 게 이제 NK 세포라고 그러죠. NK 세포로 인해서 하루에도 뭐 한 5,000번 이상 암 세포가 우리 몸을 공격한대요. 그러면 NK 세포, 면역 세포가 이제 암 세포를 이제 죽이는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NK 세포마저도 죽여버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는 거죠. 임상 일상에 대한 마일스톤, 러닝 개런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분기에 이제 34억 유입하고, 그다음 안구 건조증이 이제 사실 큰 모멘텀이 된다고 보는 거죠. 미국에서 3상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이게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 펀더멘탈에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간에 이제 특히 이제 10월 28일 날이죠. 10월 28일 한올 바이오파마 이제 잠시 후에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안정성 관련해서 악재를 나왔는데요. 이 공시를 보니까 혹은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태도를 보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바이오 환경이 지금 그동안 워낙 안 좋았다가 좋아지니까 너무 좋아지기가 축제 분위기다 보니까 작은 악재로 우리가 오인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이게 식품이라든가 의약품에서 안정성 문제, 이 보관상의 안정성 문제는 굉장히 커다란 악재예요. 그런데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이오 분위기가 사람들이 다 취해버린 거죠. 취해버리니까 이걸 우리 잊고 넘어가는 거죠. 하여튼 굉장히 커다란 악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악재인데 물론 이제 또 호재가 났어요. 3분기 실적이 그는 이미 상당 부분 예견된 거죠. 실적은. 근데 여튼간에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한올 바이오파마가 그 구간을 가볍게 어렵지 않게 회복을 해줬다는 거죠. 저는 이게 주도주로서의 어떤 결정적인 핵심 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거를 어설프게 받아들이면 한올 바이오파마를 알고서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 한 100주밖에 못 사는 거고, 야, 이거 송재우 회장 논리 대단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한번 더, 뭐, 배팅이라는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크게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당연히 오른다고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최근에 나온, 이게 이제 LO라는 게 이제 라이센스 아웃입니다. 기술 수출해버린 거죠. 라이센스를 이제 아웃시킨다. 팔아먹는다는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안구 건조증이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술 수출제 파트너가, 하부어 바이오 넥스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바이오 메드라고 그랬습니다. 하부어 바이오 메드입니다. 정확히. 하여튼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는 업체죠. 그래서 이제 속도감 있는 임상전개. 좋은 기술을 갖고도 사실 기술 파트너가 좀 뭐랄까 인지도가 낮아갖고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임상 진입할 때 옛날에 그래서 FDA라든가 이런 관계자들을 영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전략적 파트너십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 이제 3상을 완료한 다음에 자체 뭐 상용화라는 게 아니라 기술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여기 이제 파이프라인 보면 안구 건조증이 있고, 뭡니까? 이게 그레이브 안병증이라고 있네요. 제가 그레이브 안병증이라는 게 갑상선 관련된 거거든요. 그 다음 근무력증, 용혈성 빈혈, 용혈성 빈혈이라는 것은 피가 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헤모글로빈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그런 병이라고 보는 거고, 시신경 척수염, 뭐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이것도 리스크를 나름대로 크게 불확성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게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서 용어 모르는 거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용어를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의사들이 많은데 의사들도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안구 건조증, 3상이죠. 미국 3상, 중국 2상이고 자가 면역 질환, 임상 2상이고 포도막염 황반 변성증. 이거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노인성 황반 변성증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포도막염, 황반 변성증, 대사 조절 항암제 등등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이 아래 빨간 줄 긋은 거는 이제 영업이죠. 3억에서 35억. 작년에 55억에서, 지금 이런 KB증권인데, KB증권에서는 160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 정도라면 여러분 실적만으로 크게 한번 주가가 한번 크게 거듭날 수 있고요. 지금 바이오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설명을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차트를 보시면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 요 날이죠, 요 날. 예, 우리가 10월 28일이죠. 28일 날
악재와 호재가 겹쳤어요. 악재는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호재는 이제 3분기 실적 호전인데 그것은 이미 예견된 실적이었고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호재였고요. 악재는 이제 악재는 워낙 굉장히 커다란 악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의약품이라든가 식품 같은 경우는요,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시면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매수 매도의 결정적인 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한올바이오파마. 크게 보면은 그림 봤으니까, 이제 크게 보면, 상승 충격 1파동, 2파동, 3파동이죠. 3파동은 제가 이제 3파동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IT 섹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섹터에서는 3파동에 걸리는 게 지금 SFA 반도체라고 해요. 오늘 SFA 반도체가 굉장히 강세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줬던 경우죠.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틀린 것도 있습니다. 자, 요날이죠, 요날. 4일 전, 10월 28일입니다. 28일. 악재와 호재가 교차가 되는데, 호재는 이미 예견된 호재였고, 악재는 바이오 업체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악재입니다. 공시 보니까 매출이 5%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 굉장히 큰 악재인데 그 악재에서 거래량이 170만 주가 터졌어요.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죠. 170만 주가 터지면서 이날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에 대접점이 일어난 거예요. 매도 세력, 주가라는 것은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끊임없는 싸움이죠. 매수 세력이 갖고 있는 총화력과 매도 세력이 갖고 있는 총화력이 다 동원해서 싸운 거죠. 그런데 결국은 매수가 이긴 거죠. 이 지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는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콘크리트 바닥. 하여튼 주가 등락이 좀 컸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20일 이동 평균 가격이죠. 20일 이동 평균 가격이면, 32,300원 정도가 되겠네. 32,300원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새롭게 거듭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한올바이오파마는 월봉상도 최고점이 44,850원인데 프레토 지지선을 지켜줬다고 그랬죠. 과거 이 고점을 돌파하고 나면은 깨지면 의미가 없는데 조정을 받는데 이 고점 위에서 지지를 하고 있죠. 이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 주가가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개입된 세력의 힘이 크기가 굉장히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특히 10월 28일 날 12.8 대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11.8 하여튼 대첩에서 매수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저는 44,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한올바이오파마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시간이 다 돼가는데 뒤에 또 알테오젠도 있는데 알테오젠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알테오젠은 기존 펀더멘탈이 좀 안 좋습니다. 그건 참고해야 되겠고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양호해요. 자, 알테오젠이 사실 메지온이라든가 HLB에 비해서 먼저 출발했다는 것은 약세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먼저 출발했다는 것은 이 주도주 논리에 굉장히 부합되는 거고, 글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죠. 중요한 겁니다. 이 주식은 국면을 돌파할 때, 국면을 반전시킬 때는 야성이 작용해요. 애니멀 스피리트라고 하죠. 야성적 충동이 작용하는 거죠. 이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원시적이고 힘이 작용하는 거죠. 힘이 강하니까, 힘이 강한 힘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정보력과 거기에 걸맞는 또 자금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테오젠도 역사적 최고점이죠.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이 하락 과정, 이런 하락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 종목군들이 어떤 삼상에 따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그걸 딛고 가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뭐냐면 조종이라는 것은 하락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물론 상승은 또 하락 파동의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반합 과정을 거쳐서 시세가 완성이 된다고 보는 거죠. 알테오젠도 역사적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알테오젠은 내일 또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BA를 보죠. HBA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숙제를 HBL이라고 그래요. 제가 자꾸 HLBL. 자, 이때 거래량이 2,900만 주가 나왔습니다. 2,900만 주. 이때 2,900만 주가 나오고 이때 지금 다 토탈하면 한 4천만 주가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대략 시다가 말하는데 여기서부터 한 4천만 주 이상이 될 겁니다. HLB가 발행 주식수가 한 4천만 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HLB는 대중들이 범접하기가 굉장히 쉬운 영역이죠. 제가 원론적으로 HLB가 된다 안 된다 논리가 아닙니다. 특히 HLB 갖고 계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한번 제 견해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LB는 지금 대중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왜냐하면 탐욕이라는 그런 어떤 탐욕이라는 그런 감정만 조금 개입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다른 방송도 그렇고 지금 3만 원인데 10만 원 간다, 20만 원 간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저도 약간은 취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방향성이 정해지니까. 이게 이제 어떤 관성이거든요. 저도 HLB가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법칙상 HLB는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영역입니다. 제가 그걸 떠나서 내가 얼마큼 취해 있는가를 잘 한번, 이번 기회를 또 HLB를 통해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메지오는 한번 보죠. 메지오는 여러분들 지금 취해 있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메지온의 유대나필 기술이 기본적으로 시장성이 좀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희귀성 난치병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사실 알고 있는 게 한 20%도 안 돼요, 사실. 특히 이제 바이오 영역에서는 허상이 많죠, 허상이. 예? 막연한, 오를 때는 막연한 탐욕, 빠질 때는 막연한 공포감이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본연의 어떤 현명함 이런 것들이 다 특히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 다 소멸되는 거죠. 자, 메지오는 과열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제가 메지온, 우리가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말씀드려요. 메지오는 지금 뭐 한 20만 원까지 갔었는데, 한 30만 원, 최소한 30만 원 정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톡스텍. 바이오톡스텍은 굉장히 쉬워요. 세 가지 상승 논리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CRO 시장이죠. 비임상, 동물 대상 임상 시장이 커져간다는 거고, 바이오 정책 육성 때문에 그렇겠죠. 두 번째는 화평법이죠. 화평법. 1톤 이상 화학물질 생산, 유통, 판매, 수입하는 모든 회사는 유해성 검사를 반드시 맡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신물질을 발굴했어요. 그래서 뭐 회사 대표께서 상용화는 아니고 기술 추출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자, 기타 이제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은 다 글로벌한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뭐 이르죠. 선침의 차원이고, 펩트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 항체 기반 플랫폼, 기술 플랫폼이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롱 액팅 기술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약효 지속성 물질이죠.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플랫폼 기술입니다. 펩트론, 이런 종목들을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완전 바닥권이죠.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깜빡 잊고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리고 이제 강연에 참석해 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